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이후 많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사직 전공의로 전환해 의원에 취업하거나 아예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다시 대학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한 채 피부 미용 중심 진료를 위한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던 대한민국의 K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듯해 많은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다. 이들은 각자의 전공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남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현실에 대한 회의감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에도 마땅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차라리 수익이 보장되는 진료, 즉 피부 미용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앞으로 응급이나 중증 수술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피부 성형외과인 줄 알고 방문했던 의원의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였거나 내과 전문의였다는 사례는 흔히 접하게 된다.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간판이나 인터넷 광고만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의료인의 전문 과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전공 과목이 시술과 다르다고 해서 진료 실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불법이 아닌 한 이를 문제 삼자는 취지도 아니다. 다만 환자나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쳤든 그렇지 않았든 전문의이든 일반의이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의료인이 어떤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혹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인지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레이저 장비나 미용기기들이 마치 스마트폰처럼 며칠만 만져보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비업체들도 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한다니 결국 환자를 시술용 실험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술 결과는 복불복. 재수 없으면 손해보는 식의 진료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이런 의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의료 관련 언론에서도 비전문의의 미용 시술에 관한 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꼭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냐는 반문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고도 선택하는 것인지 여부다. 물론 모든 선택과 판단,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원 의진이 어떤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극히 드물다. 온라인에서 가능한 정보 제공이라면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의원 간판에 전문의 여부와 진료 과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전공, 비전문이라면 일반의임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의 표기가 의무화된다면 환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혹은 CT와 MRI를 판독하는데 비전문의인지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다. 선택은 환자의 몫이지만 선택을 위한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단순 소화불량으로 의원을 찾았다가 위암 진단을 뒤늦게 받는다면? 감기나 천식이나 처방받았지만 후일 폐암이라면? 그 의료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그대로 신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환자의 권리이자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지금이야말로 전문의 표기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